일단은 제가 오늘 맡은 발표는 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얘기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걸 궁금해 하실 거라대요. 교수님들이 그랬다던데. 그게 궁금했나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잘.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다른 병원이나 뭐 센터 이런 재활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기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어떻게 재활 사업이 다르고 또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고, 그래서 제목은 장애인 복지관의 재활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사업이 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글이 많아서 지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지만 요 색칠돼 있는 부분만 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알아도 괜찮아요. 장애가 어떤 식으로 개념이 변화가 되었는지, 개인의 문제로서 장애를 보는 의료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9세기, 20세기 이때는 그냥 장애를 고친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개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정에 장애 아동이 태어났어. 그러면 이 가정이 잘못이 된 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당신의 잘못. 이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어떻게 해서든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의료적이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각 개인과 가정들이 책임을 다 졌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막 엄청 뭐라고 해.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막 하는 것처럼 이제 온전히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그로 인해서 그 부모님들 혹은 장애를 가진 그 가정이나 당사자들은 내 장애를 고치려고 막 엄청 막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지. 어디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장애 아동을 예를 들면 뭐 유명하다는 데는 다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보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정상 아이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들의 문제는 이제 그 시기에서 지나서 그럼 이 장애가 고쳐졌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느 정도는 그들이 원한 만큼 고쳐져야 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2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내 삶을 모두 다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했는데 이제 결국엔 똑같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지기도 하고 장애 자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엄청 오래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의료 모델이 도전을 받았고, 이제 사회 모델, 이라는 사회적 접근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장애에 대한 의료적인 측면보다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장벽과 차별의 주안점이 맞춰졌으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보다 오히려 사회 환경 문제로 재정이 되었고, 해결책도 전문가에 의한 의료적 치료만이 아니라 장벽 제거와 사회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이 이미 이 시기에 이제 퍼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 아이가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된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은 어, 이 장애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건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뭐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가고 싶어,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전혀 휠체어가 탈 수 없는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그 사람 버스를 못 타는 게 되고 그게 장애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발전이 되면서 휠체어가 너무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기술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장애가 될까? 라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유럽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얼마든지 휠체어가 버스에 타고 사람들도 굉장히 잘 기다려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서구의 이제 좀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 장애가 장애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사회적인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인식적인 문제들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어떤 관점들이 좀 줄어든 거지. 이거 고치지 않아도 물론 의료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큰 건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본 것처럼 뭐 우리 없이 우리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장애 운동의 구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 장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들을 바꾸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의료적이나 생물학적 관점으로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고 봤고, 전문가를 통한 치유와 의학적인 치료가 주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고쳐야 된다. 였는데, 어, 장애가 사회적 관점이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변화시키는 게 주가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개념의 변화가 있었던 거를 먼저 알고 하고, 장애의 정의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 정의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뭐 두 가지 정도 나온 걸 한번 봤어요. 먼저 ICF 제가 뭐 ICF 자료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 하는 장애 정의는 장애를 개인의 건강 상태와 물리적 환경과 장애에 대한 태도 등 환경적 요인과 연령이나 성별 등의 개인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나온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 결과라고 명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두 가지의 정의에서 느껴지는 건 아까의 얘기랑 좀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장애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변화하는 개념이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뭐 사람들의 장애 경험은 극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뭐 장애 권리 협약은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이 장기간 동안 유지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놓고 보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상호작용, 손상 활동 제한이나 참여 제한 측면을 포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 장애 경험이 극도로 다양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애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난 물리치료사고 선생님들은 작업치료사가 될 거잖아요. 이제 어, 작업치료사들은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들의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장애라고 하면 신체적인 장애밖에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 어디가 뭐 뇌에 손상을 입던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증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
이라고 인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쉬운데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복지관 이런 복지기관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장애의 어떤 개념의 변화 그리고 장애 정의까지 봤는데 그럼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재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왜 해야 하고 또 어디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고 먼저 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의 정의를 보면 어, 이제 미국 재활협의회에서는 저렇게 정의하고 있고 유엔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의료적인 케어로만은 진정한 자립이 성립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의 목표는 자립시키는 거. 작업치료에서도 자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데 목표가 자립시키는 것이고 삶의 질이 자립을 시켜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편화의 확립이 강화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재활의 목표다. 그러니까 내가 막 걷는 연습을 막 시켜. 근력 운동 엄청 많이 시켜요. 그 운동, 그 재활의 행위가 이 사람의 자립과 삶의 질의 향상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목표랑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활하는 행위의 이유가 우리가 하는 어떤 목표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게 그 당사자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를 이제 엄청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임상에 나오면 그런 연결성을 계속 가지고 해야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치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대로만 하는 거야. 모든 사람 똑같이. 이 사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이거, 저 사람한테도 저거, 저 사람한테도 저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어떤 재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그런 치료사들이 많아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립이란 게 뭐냐를 봤을 때 ADL, 경제적, 직업적 등 개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결정, 의사결정, 선택권 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애 운동 구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제외하고 우리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을 한다는 건 재활을 통해 자립을 한다는 건 재활을 해서 어떤 기능적인 요소들을 개선시켜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결정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 이 재활의 어떤 음, 목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보람, 행복, 건강 만족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의료 개입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론 장애인들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의료적인 개입, 치료적인 개입은 살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임에도 치료사들은 그걸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좀 많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 예전에 지금은 거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아동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 애가 예쁘게 못 걸어. 예, 흔히 말하는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치료사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삶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 아이가 어떤 삶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대뜸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걸으면은 나중에 비정상적인 패턴이 엄청 강화돼서 안 됩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은 치료사 전문가의 얘기니까 걸리면 안 되나 보다.
아니면 예쁘게 걸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애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렇게 걷지 말랬지. 걷지 마. 그러지 마. 매번 그렇게 쪼아대니까 애는 자기의 삶이 있는데 나는 엄청 뛰어다니고 싶고 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싶은데 자꾸 걷지 말라고 하니까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걷기에 대한 아이의 동기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엄청 있었죠. 그래서 애들이 움직임에 대한 흥미가 없어.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 의료 개입, 의료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어떤 삶 전체, 그 삶의 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사로서. 보편화라는 건 뭘까? 아까 보편화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보편화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사회복지적인 용어이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정상화라고도 해요. 근데 정상화라는 말을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직역하면 정상화라고 했는데 요새는 정상이란 말 자체를 잘 안 쓰니까 누가 정상인 거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화라고 용어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량 강화는 뭐냐?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엄청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개인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 어, 뭐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알아두면 좋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이 어떤 말이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사회 통합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고독이나 고립, 배제나 마찰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감싸 안는다라는 이념이고 이제 어떤 사회복지나 어떤 복지 전반이 이런 사회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상이라고나 할까.